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10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네, 월든과 마지막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왔네요. 네,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월든이라는 호숫가의 통나무 집 속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죠. 네, 월든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어떤 말을 남길지 그의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현명하게도 공기와 장소를 바꾸어 볼 것을 권한다. 여기 이곳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니 천만다행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농장에 나무 울타리를 헐고 돌담이라도 쌓으면 그 후로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끄어지고 운명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호기심 많은 선객처럼 우리가 탄 배의 난간 너머로 자주 밖을 내려다 보아야 할 것이며 뱃밥이나 만들고 있는 우둔한 선원처럼 항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로 바라건대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라. 그리하여 무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상을 위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라. 땅의 표면은 부드러워서 다른 사람의 발에 의해 표가 나도록 되어 있다. 마음의 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세계의 큰 길은 얼마나 밟혀서 닳고 먼지투성이일 것이며 전통과 타협의 발자국은 얼마나 깊이 베었겠는가.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10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 월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소로우는 여기 이곳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더 넓은 세상을 내다보고 나아가라고 하네요. 마치 호기심이 많은 그 선원처럼, 선객처럼. 그래서 그 배를 맨날 타고 다니는 선원들은요, 그 바깥에 보이는, 배 밖에 보이는 풍경이 맨날 보는 거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다 아는 건데 뭐 쉽고. 그러니까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배 밥이나 만들고 있어야죠. 네. 그렇지만 그 배에 처음 타본 사람들, 그리고 그 풍경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 손님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고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난간 너머로 자주 내다보게 되겠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의 길도 마치 그와 같이 어디에 여행을 떠날 때도 뭔가 경제적인 이윤을 남기는 무역을 하려고 떠나는 그런 밥을 만들기 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어디론가 떠날 때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콜럼버스의 심정으로 떠나라.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되게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로우의 이러한 세계관이, 또 삶의 방식이 정말 많은 청년들한테 당시에도 영향을 미쳤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이 깊죠. 한 사람의 스님으로서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조차도 나는 지금 뱃밥이나 만들고 있는 우둔한 선원으로 스님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호기심 많은 선객처럼, 세상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처음 하는 예불인 것처럼, 처음 하는 기도인 것처럼, 처음 만나는 그대기 식구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경전을 읽고 그렇게 호흡하고 그렇게 참선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수준을 가장 둔한 통찰력에 내려 맞추고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찬양하는가?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그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 북소리의 박자가 어떠하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그것을 똑바로 맞이해서 살아나가라. 피한다든가 욕하지는 마라. 그것은 당신 자신만큼 나쁘지 않다. 당신이 가장 부유할 때 당신의 삶은 가장 빈곤하게 보인다. 셀비어 같은 약초를 가꾸듯 가난을 가꾸어라. 옷이든 친구든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헌 옷은 뒤집어서 다시 짓고 옛 친구들에게 돌아가라.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들이다. 그대길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 마지막 장을 읽고 있습니다. 소로우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가 요만큼 요렇게 성공해야 상식이야. 그리고 요렇게 세상을 봐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나의 북소리에만 따라오도록 해. 라고 강요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과연 그러한 모든 이들이 당신의 그 사과나무와 떡갈나무와 똑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로우는 이 월든을 씀으로써 자기 자신도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지 않으려고 선포를 했고요. 가장 자기답게 사는 법을 택해서 숲으로 들어갔죠. 그렇듯이 그 2년의 삶을 통해서 이 월든이라는 엄청난 저작을 남겨서 많은 세상에 자기 뒤에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무엇이 진짜 진정한 당신다움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진실에 가까운
법칙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월든이 한 개인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 놓은 책이 아니라 왜 세상에 많은 울림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약초를 가꾸듯 가난을 가꾸어라. 그 해능 대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랬다 그러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깃발이 막 흔들리는데 깃발이 흔들리는 건지 바람이 흔들리는 건지 싸우는 그 수행자들 이야기를 듣고 다가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깃발도 바람도 아닌 그것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서두른 나머지 수많은 영향력에 자신을 내맡기지 마라. 그것도 일종의 무절제다. 겸손은 어둠이 그러하듯이 천상의 빛을 드러나게 한다. 가난과 옹색함의 그림자는 우리 주위에 드리워져 있지만 그런데 보라, 창조는 우리 시야에서 전개되어 간다. 나는 저울대에 매달려 자신의 무게를 달면서 균형을 잡다가 나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정당하게 끌어당기는 것에게 인력에 의해 끌려가고 싶다. 저울대에 매달려 몸무게가 적게 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싶진 않다. 어떤 사정을 지레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정만을 받아들이고 싶다. 나는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위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길을 가고 싶다. 독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인간의 한평생을 다 살고 난 사람은 없다. 지금은 인류의 역사에서 봄의 계절에 불과한지 모른다.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극히 얇은 겉껍질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우리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더구나 우리는 하루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깊은 잠으로 보낸다. 나는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이런 이야기를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것이 단순한 시간의 경과만 가지고는 결코 동트게 할 수 없는 저 아침의 성격인 것이다. 우리의 눈을 감기는 빛은 우리에겐 어두움에 불과하다.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날만이 동이 트는 것이다. 동이 틀 날은 또 있다. 태양은 단지 아침에 뜨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 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는 날만이 동이 트는 것이다. 태양은 단지 아침에 뜨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 어떤 권력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길, 그 길로 가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소로우. 월든 호수에서의 그의 내면의 그 사유, 그 마음의 흐름들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들을 2달 동안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 호숫가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발견 혹은 확인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치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숲의 작은 호숫가로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각자 가지고 계시는 작은 숲에 들어와 앉은 것처럼 읽으셨나요? 언행일치라고 하죠. 좋은 말, 좋은 글을 많이 쓸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그리고 이 월든을 쓴 이후의 삶도 소로우는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임두세 납부라든가, 또 그 멕시코 전쟁을 일으킨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시민 불복종 선언도 했죠. 그러한 그의 그 실천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성찰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식구들도요, 나를 향한 멋진 한 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재방송으로도 만나 뵙고요.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다음 달 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함께한